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선의 이 중진이신데요. 최근 이 재보궐선거 전국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여당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선거 국면이고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이 조간신문을 봐도 이 야권 후보 서울시장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선거 국면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모든 선거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선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해가고 박영선 후보는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면서 착실하게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LH 문제는 저희들이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가고 좀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저는 이제 유리상자법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기회로 확실히 부동산 문제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부동산 문제를 좀 투명하게 좀 추진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선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악재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조직 총동원령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역시 여당 내부에 위기감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선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네. 저희로서는 또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박영선 후보와 우리 김영춘 후보 지원 유세를 갈 계획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제 역시 이 여당에서 이제 공세를 맞추는 부분은 이 내곡동 땅 문제, 또 부산의 이제 박형준 후보, 야당 후보입니다. 이 LCT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 여당이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격을 하는 이유가 아니라 선거에 네. 나오면 당연히 검증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지금 LH 문제라는 게 부동산 투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바로 그 해당되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즉 지금 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 논란이 됐는데 이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 정도가 아니라 셀프 보상 이해 충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서울시장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지구, 자기 처에 땅에 있던 그 부지를 했다는 것은 이해 충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고 주택국장이 전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MB 도곡동 땅과 오세훈 내곡동 땅이 꼭 같이 겹치는 게 아닌가. 그때도 아주 닮은 그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예. LCT 이 아파트 그 분양권을 처와 딸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최초의 매도인이 누군지 의혹이 가는 부분들은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보면 당시에 이 서울시 주택국장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네. 좀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글쎄요, 제가 믿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예.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 어떻게 이 76만 제곱미터인가요? 이 어마어마한 땅에 보금자리 주택 지구 해정 제한이라든지 이런 결과 그때 당시 언론을 보더라도 커다란 쟁점이 됐던 사안인데 예. 그거를 서울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의 현안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인가? 그렇게 무능하고 아니면 무관심한 시장이었다는 것인가? 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김효수라는 국장이 3급에서 1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것은 또 이러한 행위와 대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일종의 매관 매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인천광역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시장이 모르기가 어렵나요? 어떤가요? 모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예. 이것은 실국장 전략회의를 해서 같이 보고하고 추진할 문제죠.
저도 인천에 보금자리 주택이 있었어요. 예. 그때가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별도로 선수촌, 미디어촌을 만들지 말고 바로 우리 인천터미널 옆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해서 쓰는 걸로 정책을 변경했는데 이것만 논의하는데 한 30번 이상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아, 인천시장으로 재직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 이 보금자리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30번 이상 회의를 했어요. 제가 기억으로도. 예. 이거를 이 시장이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 무능자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오세훈 후보로서는 뭐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사실은 네. 이 정치적인 생명까지 이제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이번 그 후보 야권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아니라 우리 오세훈 후보께서 지난번에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장직을 걸겠다. 이것도 사실 좀 오버했잖아요. 네. 아니 예산이 충분하면 여유가 있으면 무상급식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수와 진보 이데올로기로 이것을 격상시켜서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무리하게 서울시장직을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게임의 어떤 로 이거를 건 것 자체가 네. 서울 시민들에게는 좀 납득이 안 된 일이었고 그렇게 해서 야권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탄생시킨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기 비판이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런 의혹 문제를 가지고 차분하게 해명하면 될 것을 이걸 가지고 또 뭘 걸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과잉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의 강점은 역시 이 정책과 공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그 추진력이나 강력한 열정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사실 이 재보궐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 관련된 얘기로만 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